좀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사람들이 뭐 했는지는 안 물어보는데 요즘 얼굴 좋아 보인다, 요즘 피부 좋아 보인다, 이런 말들 요즘에 부쩍 들어요. 이게 가장 많이 고객님들한테 주는 피드백인 것 같아요. 원장님, 필러랑 콜라겐 시술 이렇게 두 개 있다고 하면 둘 다 채워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똑같이 주사를 맞는 건데 정확히 뭐가 다른 거예요? 필러랑 콜라겐이랑 채우는 목적은 같아요. 주 목표는 채워주는 건데 채우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어요. 필러가 이런 식으로 투명한 히알루론산 필러가 우리가 원하는 부위에 직접 들어가서 볼륨 역할을 한다면, 콜라겐 유도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스컬트라인데요. 유리병에 흰색 가루로 돼 있잖아요. 이게 콜라겐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콜라겐을 유도해주는 물질이고, 이거를 시술하기 전에 액상화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부위에 들어가면 이게 4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서 내 몸에서 내가 만든 콜라겐으로 볼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채워주는 거는 공통점이지만 채우는 방식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 자체가 좀 다르네요.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한다, 성격이 급해, 난 빠르게 결과를 얻어야 돼, 또 티나게 얻어야 돼 라고 한다면 당연히 필러 쪽이 좀 더 유리하고요. 나는 티나는 거 싫어, 자연스럽고 안전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또 오래가면 좋지 라고 하는 분한테는 콜라겐 유도 시술이 좀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는 둘의 큰 차이점이라는 게 또 있나요? 촉감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아무래도 히알루론산 필러가 좀 젤리같이 말랑말랑한 그런 촉감이라면, 콜라겐 유도제가 만들어낸 콜라겐은 말랑말랑한 촉감보다는 조금 뭉쳐있을 때 조금 쫀쫀하고 하드한 느낌이 있어요. 돼지 껍데기를 먹으면 쫀쫀한 느낌이 들잖아요, 씹을 때. 맞아요. 그게 바로 콜라겐이 주는 촉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볼륨이 많이 생기면 좀 하드한 느낌이 좀 더 강조될 수 있지만, 그런 거보다는 좀 넓게 고르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오히려 탄력이 있고 쫀쫀한 느낌이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적용하는 부위도 조금 다르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말랑말랑한 촉감이 강조되는 애교나 입술, 또는 저 같은 경우는 귓볼 같은 경우에는 콜라겐 시술을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런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에서는 대부분 적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속 기간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어떤 게 더 높은 편이에요?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콜라겐이 좀 더 오래 유지되고 2, 3년 이상, 필러는 1년밖에 안 간다고 이렇게 짧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부위에 따라서는 필러도 오래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꼭 무 짜듯이 콜라겐은 오래 가고 필러는 짧다 이렇게 단정 짓기보다는 내 몸에서 내가 만들어낸 볼륨이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을 원하는지, 아니면 좀 빠르게 즉각적인 효과를 원하는지 따라서 나누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한 선택인 것 같아요. 안전성을 더 추구하는 사람한테는 필러보다는 콜라겐이 조금 더 나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이 될까요? 맞아요.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필러가 태생적으로 어쩔 수 없이 끈적끈적한 젤리 같은 성질이 인체에 주입되기 때문에 정말 드물지만, 혈관에 그게 주입되거나 혈관을 눌러서 생길 수 있는 치명적인 조직의 괴사나 시신경으로 가는 혈관을 막아서 생길 수 있는 실명 같은 것들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반면에, 이런 콜라겐 유도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에서 희석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혈관을 막거나 압박할 수 있는 경우들이 거의 경우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안정성 측면에서는 필러보다는 콜라겐 시술이 훨씬 더 유리하다. 가격은 어떤 게 더 비싼지 또 궁금해요. 조금 애매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자동차도 시리즈에 따라서 굉장히 벤츠도 있고 E 클래스, C 클래스, A 클래스 있는 것처럼 필러도 사실은 굉장히 고가 수입 필러도 있고 국산 저가 필러도 있어요. 근데 그 중간값을만 놓고 본다면 필러가 조금 더 저렴한 건 맞아요. 하지만 유지 기간을 따지면 오히려 필러랑 콜라겐 유도 시술이랑 별로 큰 차이가 안 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필러가 더 맞는 성향인지, 내가 추구하는 스타일이 반대로 나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콜라겐이 더 맞는 건지,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사실은 비용으로만 딱 놓고 보면 초기에는 필러가 좀 저렴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더 효과는 콜라겐 쪽이 더 오랫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딱 무자르듯이 나누긴 좀 어려워요, 가격적인 측면으로만 따진다면. 국산 제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콜라겐 유도제인 주베룩 볼륨인데요, 요거를 제가 안에서 열어서 라벨을 벗겨봤어요.
이걸 시술하려면 이 자체로 시술할 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물을 집어넣는데, 물을 많이 집어넣으면 이 콜라겐 유도 성분이 좀 묽게 들어가는 거고, 물을 조금만 집어넣으면 좀 진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적게는 4, 5cc에서 많게는 10cc 이상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얼마나 희석하냐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지는데, 그게 전제 조건이 뭐예요? 그 병을 몇 cc로 희석했냐가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한 게 없이 무조건 cc로만 한다 그러면 정확한 정보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몇 cc로 희석하는지도 고객님들이 먼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액상화돼서 한 부위만 돋보이게 하는 게 보다는 여러 부위를 고루고루 주입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한 병 중에서 일부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한 병 전체를 한 번 시술할 때 사용하는 것을 좀 더 강조해 드리고 있어요. 내가 만약 콜라겐 유도 시술을 받으러 간다고 하면은 호구 잡히지 않으려면은 이런 거 좀 잘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걸 물어보면 좋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 한 병을 몇 cc로 희석해서 시술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보통 회사에서는 8cc 정도 수화하는 걸 권장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부위가 팔자, 옆볼 이런 식으로 한 두 부위 정도만 시술할 때는 너무 희석량이 많으면 물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괜히 붓기가 더 많이 조장되고, 또 하나는 이게 시술하는데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8이 아니라 6cc 정도로 희석을 하고요. 만약에 한 병을 가지고 어떤 특정 부위의 볼륨이 아닌 전체적으로 피부만 좀 좋아지게끔 넓게 깔고 싶어, 이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10cc까지 희석을 해서 고르게 시술하는 걸 선호하고 있거든요. 저는 맞춤형으로 6이든 8이든 10이든 그 이상이든 수화를 하기 때문에, 지금 원장님은 저한테는 이번에는 몇 cc로 수화를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아,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시술하는 의사들도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같은 시술이라도 병원마다 이제 가격이 천차만별이던데 이런 가격 책정의 기준이 있는 건지, 왜 이렇게 가격이 다른지 좀 궁금해요. 비급여 품목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책정하기 좀 나름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주력 상품인지 아니면 이걸 통해서 다른 걸 또 유도하고 싶은 건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고객들이 너무 가격에만 너무 집중해서 다른 걸 보지 않는 것보다는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디자인을 어떻게 해주는지, 수화를 하는데 정책이 어떻게 되는 거고, 이걸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두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원장님은 실제로 콜라겐 유도 시술이랑 필러랑 다 직접 맞아보셨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시술을 더 선호하세요? 좀 젊었을 때는 좀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나고, 또 고객들도 그걸 원하시는 분들 더 많이 보다 보니까 필러 쪽을 더 많이 권해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조금씩 들어감에 따라서 오히려 너무 티나거나 너무 과한 것보다는 좀 자연스러운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그런 추구하는 것들이 고객님한테 전달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연배가 있고 조금 자연스러운 걸 추구하신 분들한테는 필러보다는 지금은 콜라겐 유도제를 더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그럼 원장님은 이제는 필러 시술보다는 콜라겐으로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은 거의 그런 것 같아요. 피부가 엄청 좋으세요.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게 단순하게 볼륨뿐만 아니라 조직이 활성화되면서 피부도 좋아지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도 있는 게 필러보다는 콜라겐 유도제다. 혹시 뭐 사람들이 흔히들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우선은 콜라겐 유도 시술들은 대부분이 물에 희석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부었다가 이 부위가 조금씩 흡수가 되고 거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데, 이때 효과가 없이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4개월에서 6개월까지 시간이 걸리면서 천천히 만들어진다고 많이 반복해서 설명드리지만, 뒤돌아서면 잊어버린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꼭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조금 여유 있게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나이가 나는 많아서 못 만든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는, 아니 그러면 머리 아플 때 타이레놀 먹어봤자 나이 있으면 효과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나이가 있어도 충분히 콜라겐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안전하면서 자연스러운 걸 추구한다면 필러보다는 콜라겐 시술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고객님들한테 두 번째나 세 번째 시술할 때 좀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사람들이 뭐 했는지는 안 물어보는데 요즘 얼굴 좋아 보인다, 요즘 피부 좋아 보인다, 이런 말들 요즘에 부쩍 들어요. 이게 가장 많이 고객님들한테 듣는 피드백인 것 같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부위에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티 안 나는 거.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콜라겐 유도 시술을 처음 받는 분들은 뭘 주의하면 좋겠다, 아니면 좀 같은 거 있으면 한번 알려주세요.
내용을 정확하게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시술을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콜라겐 유도 시술을 받은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나 콜라겐 한 2년 전에 맞았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진짜 콜라겐을 맞은 줄 알고 있어요. 콜라겐을 맞은 거 아니잖아요. 콜라겐 유도제가 들어가고 그게 만들어낸 콜라겐인데 혼동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나 일주일 지났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은근히 많거든요. 그래도 내가 시술을 받고 내가 시간도 투자하고 비용도 투자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시술을 받는 게 더 만족도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필러와 콜라겐 유도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래도 궁금한 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아래 댓글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